제가 약 쓰기 전에 이제 한번 물어봐요. 우리 환자분은 그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주량이 약하면 약할수록 초기 용량을 조금 줄여서 쓰기는 하고요. 주량이 세신 분들, 뭐 소주 한 5병 마셔 이러면은 오늘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구나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치과 진료 컨텐츠로 왔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을 하면서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수면치료라고들 많이 하시죠. 수면치료는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원래 명칭은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의식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 상태를 약물로 유도하는 거거든요. 흔히 뭐 가수면 상태라고도 표현하고 진정 상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하고 의료진하고 어느 정도 반응하고 소통은 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그거를 기억을 잘 못하시는 상태죠. 비슷한 예가 있다라고 하면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행동도 하지만 기억이 안 나는 상황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약물로 유도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법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이 완전히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푸근해지는 진정 방법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진정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기억도 못하는 상태의 중증의 진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심한 진정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은 호흡을 직접 하지 않는 단계로 가거든요. 이게 바로 전신마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의식화 진정법하고 전신마취의 가장 큰 차이가 스스로 하는 호흡이냐, 호흡 자체를 기계에게 의존하느냐, 이 차이가 전신마취와 의식화 진정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식화 진정을 한다라는 거의 목표는 환자분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깊은 진정을 이루되 호흡까지 뭔가 영향이 있지는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하면서 치과 치료도 목표한 대로 잘 이루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식화 진정 같은 경우는 숨을 불어넣어주는 관을 꽂지도 않고 약의 정도도 심하게 쓰진 않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숨가스 치료 조금 가벼운 진정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기억은 하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 같은 게 불러보는 것. 환자분 했을 때 이제 그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느냐. 아니면 이제 눈꺼풀을 만졌을 때 눈꺼풀을 파르르 떨기만 떨고 눈꺼풀을 잘 못 들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진정 단계에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모니터링 하는 장비는 산소 포화도 보긴 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숨 쉬는 소리를 확대해서 듣기 위해서 무선 청진기를 목에다가 붙여놓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안전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법이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치과 공포증이 심한 경우에 의식화 진정법을 쓰죠. 치과가 무서워가지고 치료해야 될 시기를 많이 놓치신 분들 중에서 의식화 진정법에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입을 벌리고 있기를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 불편함을 또 없애기 위해서 의식화 진정법을 쓰기도 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이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짧고 굵게 끝날 수 있는 치료가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 한 번 치료로 많은 걸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신경치료 같은 경우는 한 번 치료를 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식화 진정법이 아주 좋은 적응증은 아니다. 가장 많이 했는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임플란트하고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하셔야 되면은 수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니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서 그런 것보다는 수술 과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치과 치료가 무서워서 꼭 나는 수면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권장하시고 문신도 좀 이렇게 한두 개 있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때 다르긴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술을 얼만큼 마셨을 때 필름이 끊기나요? 랑 비슷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소주 5병 먹어도 멀쩡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권장 용량을 일단은 드리거든요. 거기에 그냥 눈이 감기시는 분들도 있고 기별도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반응이 안 오시면은 조금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초기 용량 들어가고 나면 한 2-3분 내에 눈이 감기는 걸 경험합니다. 본격적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실수
수술을 하기 전에 6시간 정도 금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은 치료하는 과정에서 역류하거나 하면은 기도를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6시간 정도는 금식하고 오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요. 물도 가능하면은 2-3시간 전부터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도저히 목말라서 안 되겠다 하면은 적은 양의 물 정도로 입술 정도만 적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 전형적으로 딱 하는 말이죠. 야, 너 취했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딱 뿌리치면서 해. 나 안 취했어. 취하신 분들은 약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약 기운이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차는 놓고 오시고 보호자가 동행을 하시거나 택시 타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약 기운이 조금 더 깰 수 있게 회복실에서 회복을 하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몇 시간 자고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약 기운은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그거 아시죠? 아침에 전날 먹은 술이 다 검출돼 가지고 음주운전 수치에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다음 날까지도 술 기운이 남아 있는 것처럼 약 기운도 내가 조금 깼다 싶어도 완전히 깬 게 아니니까 절대로 차를 가져가시는 거는 피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술 전후로 음주는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진정제나 마취제 같은 경우는 알코올처럼 간에서 대사가 되는 약물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마취과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술을 거의 맨날 먹던 시기였거든요. 그랬더니 간 수치 높다고 마취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수치가 높거나 이제 알코올에 부담을 주게 되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시술 전후 한 2-3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드시고 오시게 되면은 혈류가 빨라져가지고 지혈이나 이런 부분도 수술할 때도 이게 출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수술하기가 시야 확보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가능하면 술은 줄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에 잘 안 취하시는 분들이 마취도 좀 잘. 제가 약 쓰기 전에 이제 한번 물어봐요. 우리 환자분은 그 주량이 어떻게 드십니까?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주량이 약하면 약할수록 초기 용량을 조금 줄여서 쓰기는 하고요. 줄여서 썼다가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좀 더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주량이 세신 분들 뭐 소주 한 5병 마셔 이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구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을 처음부터 더 드리진 않아요.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도 반응이 없으면 역시나 하면서 약을 조금 더 주려고 하던가 조금 더 반응이 빨리 오는 약제를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전신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 치료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반응 자체가 약해져 있어가지고 약 기운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주무시다가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숨을 중간에 안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술을 중단하고 숨 쉴 수 있게 조치를 해드려 가면서 치료를 진행하는데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반사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의식화 진정법을 쓰는데 센 약을 쓰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서 완전히 기억을 못 하시는 정도까지 진정이 안 이르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조금은 얕은 진정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을 드시지 않더라도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오셔야지 저희가 약을 과감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자주 쓰는 약물 중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많이 쓰고 있죠. 호흡 억제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랑제가 있습니다. 이 약을 썼다가 너무 깊은 진정으로 가서 위험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걸 바로 깨울 수 있는 약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안전이거든요.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고 산소 공급줄이나 이런 것도 미다졸람 정도 쓰면은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웬만하면 다 쓰고 하려는 게 안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미다졸람을 가장 많이 쓴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